強い経済の再生なくして、財政再建も日本の将来もないわけであります。네, 앞서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출 기업에는 원화 강세, 엔화 약세가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대기업보다 환 리스크에 더욱더 노출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지금 심각한 상황일 텐데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어떤 대응 방안이 필요한지 자세하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표한영 박사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원화 강세보다 최근에는 엔화 약세가 더욱더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글로벌 IB에서는 100엔대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엔화 약세가 진행될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그 엔화 환율이 약세를 보이기 이전에 강세를 보였던 이유를 잠시 살펴보면은 네. 미국의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그 국제금융시장에서 엔화를 안전자산으로 판단했던 것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도 양적 완화 정책을 해왔지만 더욱 확대함에 따라서 엔화의 하락세가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가 악화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일본 경제의 침체가 지속되는 한에 있어서는 엔화의 하락세는 적어도 참여 선거가 있기 7월 전까지 상반기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네. 다만 그 수준은 일본 경기 침체를 고려할 때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이 이제 100엔에서 한 120엔까지도 됐었는데 그만큼 올라갈 것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그 환율 전쟁이라는 어떤 국제적인 비난과 함께 최근에 급격한 그 엔화 환율의 절하를 고려할 때는 올해 안에는 어떤 100엔대를 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판단입니다. 네, 지금 환율 전쟁이라는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환율 전쟁 등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동안 어떤 미국의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가 진행되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였던 것은 일본 경제가 세계 경제의 고통을 일부 분담을 했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가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의 확대로 엔화 환율이 약세를 보이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은 유럽과 미국보다는 신흥시장국으로의 자본 유입과 신흥시장국의 환율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위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당장에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그 일본과 수출 경쟁을 해야 되는 나라들의 경우에 수출과의 경쟁력의 악화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고요. 더욱 큰 문제는 당장에는 아니지만 글로벌 과잉 유동성이 신흥시장국으로 대규모 유입된 이후에 다시 미국이나 유럽의 재정 위기가 악화될 경우 그 외화 자본이 신흥시장에서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그렇죠. 그래서 자본 유출의 변동성이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는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특히나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수출 기업에 상당히 큰 타격을 줍니다. 대기업보다는 또 환 리스크에 약한 중소기업들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이 환율 하락이 이 국내 기업들 채산성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그 채산성을 뭐 구체적으로 이게 참 계산하기 참 어려운데요. 이제 잠시 뭐 일단 2006년과 7년과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에도 이제 920원까지 환율이 내려갔었는데요. 최근에 원화 환율을 절상한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우려할 만한 일이다. 예전보다 좀 2006년이나 7년보다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의견이 좀 지배적인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그 체감하는 경기는 더 심하다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지배적입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좀 뭐 살펴보면은 어떤 12월 자료이긴 합니다만
대한상공회의소와 무역보험공사 같은 경우에 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손익분기점이 1,100원 내지 한 1,076원이었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1,060원에서 한 1,070원 정도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네, 지금 1,058원이에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어떤 앞으로도 어떤 채상성 문제가 더 원화 환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렇죠. 지금 마지노선은 한 1,100원, 1,060원, 1,050원 정도까지 1,076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1,058원 아닙니까? 이에 예. 따라서 많은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들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사실 당장에 어떤 원화 환율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대책은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그렇죠. 예, 근데 크게 이제 대책이라 하면은 이제 뭐 거시적으로나 이제 미시적으로 두 가지 방향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거시적으로는 이제 뭐 자본 유출입에 따른 환율 변동 확대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뭐 예를 들자면 선물한 포지션 한도를 축소한다든가,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와서 환변동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정부 입장에서는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에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수출 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이나 만기 연장을 중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수출 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이나 어떤 운전자금에 대한 금융기관이 축소하지 않도록 예. 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수출 기업에 대한 어떤 운전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좀 더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가 되면 그만큼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이니까 이러한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월요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환율 방어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도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회에서 환율 변동폭을 그대로 놔두는 중앙은행은 없다라면서 의지를 좀 표명을 했는데요. 중앙은행 입장에서 당국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책 당국에서? 현재 어떤 글로벌 금융 환경화에서는 공식적으로 중앙은행이 외환 시장에 개입할 수는 사실상 없고요. 네. 예, 하지만 외환 당국은 어떤 급격한 환율의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선물한 포지션 한도 같은 것들을 축소한다든가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라든가 외국인 채권 투자의 과세라든가 아니면 지난 2000년대 이후 계속 얘기됐지만 토빈세를 과세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실현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이런 형태의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고요. 다만 공식적으로는 못하지만 그리고 시급하지만 그런 오늘 조찬 모임이나 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 말씀했던 어떤 그런 구두 개입 같은 형태는 충분히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좀 더 이제 원화 환율이 하락이 지속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을 어떻게 시기에 맞게 구체적으로 실행을 할 건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워낙에 환율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특히나 엔화가 급격하게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이렇게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우려감이 커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또 원화 강세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도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항상 모든 사물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렇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만 당장에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끼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환율이 하락한다라는 것은 기업의 어떤 수입 물가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함께 하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계 기업을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도 어떤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고요.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경영 합리화라든가 아니면 생산성 향상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요인도 작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빛과 그림자가 있고 지금은 그림자가 짙게 들이온 상황이지만 지금의 악재를 또 호재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엔화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겠다 하지만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이 100개대를 넘어서기에는 조금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국내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라든지 글로벌 외환 시장의 동향 상반기에는 어떨 것으로 전반적으로 전망을 하세요? 일단은 그 미국과 유럽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일본까지 가세를 해서 그 양적 완화 정책을 확대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기조가 적어도 상반기 내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본에서 참여연 선거가 7월에 있기 때문에 뭐 일본에서도 적어도 상반기 내내 그 약세 기조 엔화의 약세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것의 불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신흥시장 고래 자본유입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 환율도 이제 계속 하락 기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네. 이제 하지만 그 2006년과 7년 920원까지 떨어졌던 거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는 조선사들의 대규모 선물한 매도와 이에 따른 외화 차입 증가가 어떤 추가적인 원화 환율 하락으로 이어져 가지고 920원까지 떨어졌는데 현재는 어떤 그런 어떤 조선사들의 대규모 선물한 매도라든가 그 외화 차입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최근에는 원화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세 자릿수까지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전망도 있는데 적어도 1,000원대에서는 어떤 지지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도 이제 적어도 저성장 기조가 고착이 되면 적어도 1분기 안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재정거래 차원에서의 그 외화 유입도 좀 완화되기 때문에 좀 2분기로 가면서는 원화 환율 하락 속도가 좀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원화 강세, 엔화 약세 국면에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응 방안, 앞으로의 외환 시장의 방향성까지 자세한 내용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연구원의 표한영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